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끝자락에 위치한 창신동. 발길이 닿는 곳마다 사연이 가득한 마을이라는데요. 건축가들도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 소장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선생님, 요 집을 찾아주시면 돼요. 아,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집이에요? 아, 네. 축하해 집이에요? 귀여운데요? 집이? 예. 소풍날 보물찾기라도 하듯 구석구석 누비는 두 사람.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에 명당에 지은 집이 있긴 할까요? 근데요, 잘 안 보이니까 아, 집이 하도 어르신한테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네. 어르신이 맞추면 안 그래야겠네. 되겠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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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동네 사시는 분 맞죠? 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긴 집을 찾고 있어요. 혹시 동네에서 이런 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거하고 좀 비슷한 집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맞죠? 예, 진지 이제 한 1년 됐나? 아, 그래요? 1년 됐나 봐요. 어. 특이하게 한 거예요. 이제 집을 그런가. 동네에서 뭐예요? 어떠세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별명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말도 못해. 그냥 사람들 가다가 쳐다보고 그냥 아, 이거요? 사진도 찍고 그냥 특이하다 이러면서. 말도 못해. 아. 사진도 찍고 가고 사람들이 사진 찍고. 아주 한 번씩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 네. 동네의 귀염둥이구나. 그래, 맞아. 귀염둥이야. 저게. 마스코트네, 마스코트. 아, 맞아, 마스코트네요. 맞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해요. 대체 얼마나 특이한 집이길래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걸까요? 이 집 맞죠? 이 집인데요. 이거 맞다. 예, 이 이거 집인데요. 맞다, 이거 맞다. 야, 이 집이다. 어머니나 오래된 골목길 끝에 새하얀 집이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이 동네 명물로 인정이네요. 인정. 야, 이거 요즘인데요? 탑처럼 딱 쏟아. 똑같네. 네, 저 주인도 왔다. 야, 안녕하세요. 똑같아. 반가워요. 와, 고층 빌딩 사시네, 고층 빌딩. 우와. 네, 저는 최민욱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정아영이고요. 저 와인 강사입니다. 올 3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반년이 아직 안 된 거죠. 네. 신혼부부의 러브하우스라니 집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안에도 이렇게 생겼구나. 야, 집 넓다. 와, 엄청 넓은 집에 사시네요. 이 집 과연 몇 평이나 될까요?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인데요. 와, 집이 너무 넓어요. 이야. 이게 몇 평이에요? 한 층당 5평. 아, 5평. 네. 방 하나네. 아, 방 방 하나 하나 써야지. 작은 방이 이렇게 위로 쌓여 있는. 여러분은 혹시 한 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고 계신가요? 약 180cm의 성인 남자가 누워서 팔을 벌리면 꽉 차는 크기. 그러니까 5평이라고 해도 아우 집 짓기에는 좀 작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땅에 뭔가를 못 올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딱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저런 땅에 저렇게 질 수 있구나. 나도 앞으로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왔어요. 아, 우리도 찾아야겠다. 우리는 이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맞죠? 여태까지 헛했다. 뭐 했냐? 그럼 몇 층이에요, 이게? 주차장까지 해서 총 5개 층입니다. 빌딩이네. 빌딩이네. 5층. 마천루. 5층으로 쌓은 이 집은 가장 아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선 필수 공간이지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나오는 2층은 두 사람의 작업실이고요. 그 위 3층에는 식당과 주방이 있답니다. 그리고 4층은 부부가 편히 쉴 수 있는 침실이라지요.
마지막 5층은 다용도실로 여러 쓰임새가 있다는데요. 2층, 3층은 외부인이 방문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4층, 5층은 사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 중이랍니다. 작은 집이지만 각 층의 기능을 알차게 분리한 집이지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5평 크기도 부족함이 없다네요. 설계할 때부터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채워 넣었으니 그야말로 안성맞춤. 그런데 두 사람은 어쩌다 이런 집을 짓게 된 걸까요? 주변에 결혼을 먼저 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서울에서 이제 뭐 자기 전세나 자기 집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다른 묘수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좀 감당하기 버거운 큰 대출금을 안고 살아가면 너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좀 낮추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작은 땅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했지요. 땅값 포함해서 3억이 들어갔거든요. 네, 땅을 저희가 1억에 구매를 했고 집을 짓는데 뭐 가구까지 다 해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 거죠. 운이 좋게 서울시에서 뭐 도시재생 자금 같은 기금 같은 게 운영이 돼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집 수리하는 데는 자금이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좀 금리 조건이 굉장히 유리하게. 저희는 0.7%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10년 동안 갚는 걸로 받았거든요. 서울시의 경우 노후화 지역의 집을 수리를 하거나 새로 지을 때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부부는 그중에서도 창신동에 터를 잡았습니다. 출퇴근이 가까운 서울 지역에 1억 원대의 구입이 가능했던 땅. 그리고 도시에서 보기 힘든 자연이 가까이 있으니 더할 나위 없었죠. 동네의 오래된 정치도 한몫했답니다. 부부의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터전이었습니다. 이 집터가 두 분한테 딱 맞는 땅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네, 살아보니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것이 부부에게 명당이 된 이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가 저희 주방이고요. 여기는 또 풍경이 굉장히 다르네. 이야, 완전 개방감. 네.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이제 또 덮으니까. 이쪽 있고 이쪽으로 여기는 두 면이 창이니까. 어머, 이거 15평 맞나요? 양옆에 창 덕분에 훨씬 넓어 보입니다. 거의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 사시는 분위기. 네. 서울 한복판 숲과 맞닿아 있는지 과연 명당답습니다. 아우, 이쁘다. 낙산성과 아래 자란 나무들이 집에서 훤히 보이니 정원이 또 따로 필요 없겠네요. 그리고 아래층은 넓었지만 여기 더 넓어요. 여기 과하네요. 네. 차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차경, 경치를 빌리는 거. 그 땅이 넓지가 않는데 저 이 경치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이 성벽 아래에 있는 이 산 여기다 누가 집 짓질 않을 거니까. 공원이니까. 네, 공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경, 그러니까 경치를 진짜 빌려가지고 내가 평생 쓸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죠. 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졌을까 하는 진짜 막 감탄을 하면서 놀라움. 네. 이런 골목에 이걸 어떻게 찾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운이 좋게도 회사가 이 대학로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오며 가면서 좀 봤었고 그래서 좀 골목골목을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서울 하늘 아래 집 지을 땅 찾기가 어디 쉬웠을까요? 그동안 알아본 지역만 20여 곳. 위치하고 가격, 주변 풍경까지 만족할 수 있는 터를 찾아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한 끝에 이곳을 발견했다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딱 보시고 아 여기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약간 망설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진짜 작았다고 그때는 느꼈어요. 정말 작다고 약간 느꼈어요. 충격받았어요. 아 원래 그래요. 네. 결국은 용감하신 거네요. 네. 그죠? 이런 땅을 선택하고 막상 이게 내 집이라고 또 생각하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잘 극복하신 것 같고. 지금은 새하얀 신혼집이 빛나는 곳이지만 사실 처음에는요 허름한 집이 있던 땅이었답니다. 아이고 선뜻 집 지을 생각이 안 났겠어요. 이게 예전 사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야. 완전히 또 다르네. 그래서 당시 집이 이렇게 좀 뭐 지붕도 무너져 있고 등기 살펴보면 1930년도에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남들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좁은 땅. 하지만 부부는 몇 걸음 안 되는 협소한 터에 자신들의 꿈을 쌓아 올렸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땅의 재발견. 명당은 그렇게 완성이 됐답니다. 저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이때 되게 네. 또 이게 얼마나 그렇죠. 꿈이 막 이제 본인의 집인데 이게. 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와서 이렇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안 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새 말로 하면 질렀다 그래요. 예, 아주 대단하신 과감하게 질렀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게 차분하시면 또 질러. 원래 그래요. 예. 얌전한 사람들이 사고를 그죠? 크게 쳐요. 사고. 저희는 말만 시끄러운 거 같아요, 그죠? 사고 안 쳐. 지금이야 마음껏 웃지만 시작은 무모한 도전 같았습니다. 저는 사이즈에 대해서 뭐랄까 도면을 그리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에게 공유해 주진 않았어요. 예, 과연 이렇게 작은 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설계를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뭐 안심은 시켰지만 내심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작다 보니까 뭐 벽에서 뭐 1cm, 2cm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아깝더라고요. 공간 활용을. 그래서 필요한 가구와 수납 공간을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했다죠. 예, 숨은 공간의 활용은 필수였답니다. 어머나,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우, 기특합니다. 기특해. 그리고 또 하나, 이 둥근 외벽에도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사실 이 집은 오각형 모양의 땅에 지어졌는데요.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갖게 되었답니다. 이 짜투리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도 형태도 이상하고 뭐 이렇게 구석에 박혀 있고 이상해 보이고 집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들인데 그 대체적으로 다들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냥 에이 이건 안 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반대로 거기를 딱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에너지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땅의 어떤 그런 적응하는 성질을 거죠. 네. 성질을 이해를 하고 네. 그 땅이 원하는 모양을 올리면서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예, 합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만의 명당을 만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와서 살면서. 자투리 땅을 명당으로 바꾼 부부의 용감한지 내부를 좀 더 살펴볼까요? 4분의 3을. 여기서는 아 침실이구나. 아, 침실이에요? 이야 여기도 좋네. 왜냐면 봐요 선생님 누워가지고 또 저렇게 또 옆으로는 푸른 나무가 펼쳐지고 앞으로는 햇빛이 쏟아지는 방. 그야말로 탁 트인 기분이네요. 굿. 그래서 뭐 매미 소리 들리고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 하나가 침실 적당한 네네. 침실 사이즈네요. 그리고 딱, 이 그죠? 느낌이 좋은데? 제가 거기 있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각 층별로 네. 보이는 풍경이 좀 달라요. 되게 달라요. 되게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따로 나와 화장실. 있고 따로 나와 있고 여기도 비행기 화장실 같이 돼 네, 있네. 맞아요. 네. 와 이건 더 작다. 더 작습니다. 여기는 변기만 있습니다. 아 귀여워. 이런 집 작은 공간 좋잖아요. 잠깐만요. 네. 아 좋은데. 5층 역시 5평의 면적을 알차게 활용한 공간입니다. 아 여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냥 완전히 다 이거 다 짜서
여기 수납이네 다. 네. 와 모든 수납도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많이 품은 공간이네요. 여기는 하고 여기는 욕실이 욕조가 우와. 여기 욕조가 있네. 좋다. 네, 여기 숲으로 바로 보이는. 이야. 와, 이런 틈새 공간에 욕조가 있다니 작은 평수라도 있을 건 다 있는 집입니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네. 여기 네, 여기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담그고 숲을 보는. 리조트. 리조트 분위기. 각 층별로 분명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색깔이 같지만서도. 그러니까 하여간 다 그 각 실마다 너무 개성이 뚜렷하고 풍경이 다양해서 네. 굉장히 성공적인 집인 것 같고. 기능도 잘 나와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제일 좋은 게 햇빛 잘 들고 바람 잘 통하고 새소리 나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자연하고 정말 가깝다. 이거 보세요. 숲속의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 숲이 맞닿은 이 집에는 참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답니다. 얼마 전 2층 작업실 앞에는 족제비 가족이 머물렀고요. 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에는 매일 새가 쉬어간다네요. 뭐 아는 새들이야 뭐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 정도가 단데 이름 모를 새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은 뭐 노란색 새도 다녀가고 한 번은 또 파란색 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농담삼아 저희끼리 서울로 귀농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출퇴근 때문에 선택한 서울 생활이었지만 부부는 자연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니다. 집터를 정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일이겠죠. 삶의 풍경이 달라지니까요. 이 작은 집에 살면서도 그걸 좀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단독주택이잖아요, 작지만. 그래서 주변 분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스스로 좀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도시 생활. 하지만 이곳에 이사를 온 이후 부부에겐 새로운 이웃이 생겼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인사드리려고. 네, 오늘 선물을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집 앞 정자는 동네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수박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오래된 마을에 나타난 젊은 부부는 늘 관심의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뭘 찍어요? 저희 집 찍고 있어요. 저희 집 찍고 있어요. 이 집을 왜 찍죠? 집이 좋잖아요. 집이 좋잖아요.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 역시 동네 마스코트답네요. 저기 젊은 양반들이 착하고 상냥하고 인사 잘하고 인사성 잘고 수박도 사다가 나 여기서 그러고 떡도 받아먹고 다 아줌마들이 다 칭찬해. 그냥 그런 사람 요즘 사람 같지 않다고 다들 칭찬해요. 또래 신혼부부와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 옥수수 많은 것 같아. 옥수수 먹을 수도 있고 할머니들 드리면 되지. 작은 집을 짓고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창신동 어느 골목에 마련한 자신들만의 명당에서 말이죠. 되게 오래된 집이 정말 이제 막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이렇게 살려준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무튼 되게 윈윈이 된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되게 이쁜 집이 들어와서 동네가 환해진 거가 하나 있고 서로 하여튼 윈윈이 된 것 같아요. 약간 등대 동네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을에 축제를 알리는 그 큰 조명을 달아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 같은 거 해주시면 동네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짜 아이디어예요. 동네에다가 동네에 하나 뭐 네. 베풀어 주는 거라고 해서 높으니까 아니 뭐 그냥 한 든 생각인데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 괜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게. 요약하자면 이제 최우선 가치, 본인이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를 만족시켜주는 집이 명당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집이 명당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통근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그걸 만족시켜주는 집이면 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잘했네. 완벽한 땅이 있어야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각형 자투리 땅의 단점을 슬기롭게 극복한 부부. 나만의 명당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구경하는 재미가 참 쏠쏠하죠. 그런데 왠지 수상한 이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웃집을 염탐하느라 바쁘시답니다. 10년 전부터 집을 짓고 싶어서 땅과 집을 참 많이 보러 다녔어요. 발품 팔아서 어떤 집을 지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열심히 지은 바로 우리 집입니다. 어머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벽과 지붕이 정말 화사한데요. 덕분에 이 동네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집으로 손꼽힌다네요. 저는 마음에 쏙 드는 집에 살고 있는 신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음 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최세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집에는 들어가기가 싫었거든요. 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갑갑하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꼬박 10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날도 따뜻하니 오늘 하늘도 파랗고 아 정말 날씨 좋네요. 그렇게 오랜 세월 열심히 지은 집, 소장님이 한 번에 알아봐 주실까요? 이 집인가 보네. 정말 외관이 특이하네요. 콘크리트 대신 골강판이라는 금속 외장재를 사용했거든요. 더 대단한 거는 이 외관 재료예요. 가까이서 오니까 살짝 눈이 부신데 이 아랫부분은 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요. 그러니까 좀 노란빛이에요. 시선의 위치에 따라 벽의 색감이며 모양이 달리 보이는 게 참 재미있네요.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는 하늘을 비치거든요. 윗부분은 좀 파란 계열.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은 파란 하늘이 벽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인데 두 가지 색이 있는 거죠. 아랫부분은 좀 노란 계열, 윗부분은 좀 파란 계열. 이 두 가지 색이 공존할 수 있는 재료라는 게 참 놀랍네요. 햇빛의 움직임과 함께 일렁이는 골강판의 물결 무늬가 집을 참 경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주인 선생님들이시죠?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쪽에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외장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에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과감한 재료잖아요. 처음에는 그 노출 콘크리트를 할까 뭐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 좀 들고 좀 뭔가 독특한 거를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만드는 첫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장에 조금 힘을 줘보자, 좀 독특하게 가보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재료입니다. 본격적으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밖을 완전히 창문도 없이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은 골강판에 가려져 있던 이 집의 반전 매력을 만나게 됩니다. 마당이 참 아기자기하고 아늑하죠. 나무로 울타리를 둘러서 마치
숲에 놀러 온 기분도 든다네요. 밖에는 창문을 아예 내지 않아서 조금 밋밋하지만 단순하게, 그러니까 내부 지향적인 마당에 다 생활의 창문들을 만들어 놓은, 캐노피 밑을 이렇게 거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늘을 만나니까 야, 이 웅장하면서도 편하다. 우리가 결국은 건축은 이렇게 사이를 만들어내는, 이 사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집을 지을 때 남편이 가장 신경 쓴 공간이 바로 이 마당인데요. 늘 집안을 답답해하는 아내가 숨통을 좀 트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답니다. 그 마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저희가 떠올린 것이 휴양림이었습니다. 이곳은 집이기도 하지만 멀리 놀러 나와 있는, 마치 휴양림에 나와서 편히 쉬고 있는 듯한 그런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1층은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답니다. 간결하게 정돈된 현관은 은은한 조명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주는데요. 복도를 지나면 가장 먼저 탁 트인 거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 야, 깨끗하네요. 소파와 텔레비전을 치우고 대신 커다란 창을 통해 사시사철 달라지는 마당의 풍경을 감상한다는데요. 거실이 이 독특한 게 천장고가 생각보단 낮네요. 맨 처음에 원했던 거는 2층까지 뻥 뚫린 형을 원했었는데 천정을 조금 낮추면 집이 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좀 하기는 했었어요. 천장이 거실 창문의 바로 위까지 비스듬한 거 보이시죠? 사실 바깥에서 볼 때 지붕은 더 높이 솟아 있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천장을 낮게 지었다는 겁니다. 야, 여기 계단 밑이 참 재밌네요. 야, 여기 책장도 있고, 작은 침대까지. 부부에게는 딸이 셋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바로 이 계단 밑이라고 하네요. 소파는 없어도 여기 편하게 누워 쉴 수 있거든요. 어릴 때 그런 다락방 같은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숨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시 앉기도 하고요. 네. 또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누워 있기도 하고요. 원래 계단 밑을요, 수납으로 하거나 이런 공간이 이 천장 위로 올라가는 게 원래는 대부분이 하는 방식이죠. 천장 위는 다락을 안 하시고 그 공간을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뒀다는 게 그게 참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살 때는 딸들을 위한 공간은커녕 뛰지 말라고 야단치기에 바빴다죠. 그 전에 살던 곳은 저희 가족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소유는 저희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오롯이 저희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든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우리를 위한 곳,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곳,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내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내킬 때 피아노를 친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군요. 자기야. 네. 이전에는 다시 집에서 피아노도 마음껏 못 쳤잖아. 시간 제약도 많고. 자기가 좀 더 많이 즐기면 좋겠어. 고마워요. 지금 너무 잘 즐기고 있어요. 아파트 생활을 할 때 아내는 늘 마음을 졸이느라 집이 한시도 편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좀 아팠어요. 그냥 이웃 간에 지내는 게 그러니까 이런 소음 발생하는 것들이 제가
내노 소음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받는 피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그 아파트 생활은 이제 제가 더는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됐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은 따로 벽이 없이 하나로 이어지는데요. 마당으로 연결된 문을 통해 언제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선생님 댁은 보니까 이 집에서 벽은 없는데요. 이 천장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장이 아까 경사 천장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제 이 평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다른 곳임을 알아요. 직감을 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아일랜드 주방하고 식탁하고 일단 이렇게 평행하다? 이게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아파트에 살 때 그 거실하고 부엌 사이에 벽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 벽을 돌아서 부엌을 들어가야 되는 구조였거든요. 애 셋의 엄마다 보니 주방에 있을 시간이 좀 깁니다. 예, 그런데 애들이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아빠랑 같이 놀고 있을 때도 저만 혼자 이렇게 뭔가를 하고 부엌에 사는 게 예, 조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같이 즐길 수 있는 부엌도 하나의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일자로 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요리하던 주방이 이젠 가족이 함께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공간으로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쪽에 문이 있는데 이쪽 혹시 보조 주방인가요? 거기가 바로 안방 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안방 가는 길이에요? 네. 그래요? 부엌을 통해서요? 야, 신기하다. 주방을 지나야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맞춤으로 제작된 침대와 마당의 풍경이 어우러져 마치 휴양림의 여행 온 기분이 든답니다. 야, 정말 이 호텔방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이는 우리 또 정원이 주방과 거실에서도 마당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도 마당을 다 볼 수 있게 휴양림이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되게 세심하게 집 지으면서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건축 세미나 뭐 이런 또 기회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성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집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작성된 문답지인데요. 아내가 어떤 집을 꿈꿨는지 당시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로치고 이게 있네요. 난 지금 집이 편하지 않고네요. 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 집을 계획하시게 된 아주 중요한 요인이네요. 전에 사셨던 집이 싫다. 그 전에 주거 공간에서는 특히 아래층 집에 지장을 줄까 봐 긴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 몸도 병이 나더랍니다. 그 집이 별로 편하지 않은데 또 나가는 거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좀 힘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같은데. 이게 저희 애들한테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엄마가 아프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면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아내를 위해 여행하는 기분을 집에서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굳이 옷을 차려입거나 차를 타고 나갈 필요 없이 거실에서 한 발짝만 떼도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네요.
집안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현관문 하나만 열면은 바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따사롭게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아내는 상처를 보듬고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층은 애지중지 세 딸을 위한 공간인데요. 야, 이제 드디어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계단도 넉넉하고, 요 폭이 한, 글쎄요, 1.2m?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주택보다는 넓게 하셨네요. 그럼 2층은 이제 아이들의 공간인가요? 네. 야, 벌써, 아주 예쁜 방이 나오는데, 전부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렇게 쫙, 또 가구도 짜고 옷장도 만드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이 저희 첫째 아이 방입니다. 첫째 아이 방.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구 역시 자작나무로 맞춤 제작을 했다네요. 옹이가 없는 자작나무는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멋이 있지요. 근데 이 벽은 마감이 다른데 표면 처리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합판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 방과 방 사이 벽도 마찬가지로 다 가벽으로 만들어서 뭐 놀이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다른 형태의 방으로 다시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없애도 이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언젠가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면은 이 집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가벽을 철거하고 필요에 따라 2층을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원래는 2층에도 거실을 하나 두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집에 온 의미가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내려와서 함께 쉬자는 취지로 2층에는 아이들 방을 조금 더 크게 하고 거실을 없앴습니다. 성장기인 지금은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하도록 각자의 방으로 쓰고 부부만 남았을 때는 두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얼마든지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딸 셋이 아침마다 벌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 욕실과 화장실도 분리했는데요. 가족들의 필요에 꼭 맞춰 지은 집.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우리 집이 될 수 있었답니다. 올해 이 꽃 키워보니까 좀 어때? 꽃이 생각보다는 안 쉽네 이것도. 나는 채소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꽃도 쉽지가 않네. 땅과 가까이 흙을 만지며 살다 보니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관심 없었던 것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는 되게 저한테 가장 큰 관심의 영역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나비를 봐도 그냥 나비네 그냥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그 보면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여름인가 보다, 꽃이 피나 보다 그렇게 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요. 어떤 집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아내는 이 집에서 배웠답니다. 이렇게 집을 이제 봤는데 들였던 노력이랑 이 마음 씀씀이가 다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편한 집에 살고 계신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편안해하고 덩달아 저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인데요. 제가 집을 지을 때 걱정해 주셨던 모든 분들이 너네가 행복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편하시다니 정말 이렇게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마음이 편안하면 웃을 일도 많아지기 마련이죠. 앞으로도 이 집에서 더 큰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